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입시연구소 마음 대표 맡고 있는 김성수 강사입니다. 자, 올해는요, 제가 하이퍼 의대관하고 강남 하이퍼 본원 단독으로요, 통합으로, 대표 강사를 맡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전담하게 됐고, 지금 현재 강북청솔하고 강남청솔 기숙, 출강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아마 지금 이투스 인강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따가 커리 설명할 때 요걸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설명회를 할 건데,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내용은요, 이 내용이에요. 작년에 올해 입결 확인을 하고 있고, 아이들 합격하는 상황들 저희가 지금 정리해서 곧 또 설명할 때 발표를 드릴 텐데, 작년에는 저희 수강생 190명 중에서 101명을 합격시켰습니다. 그래서 무려 합격률이 53%. 네, 그래서 제가 수리논술하면서 제일 자신 있는 건 합격률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설명회 들으시면서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른 내용들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요거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합격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논술 강사로서 이러니 저러니 여기에도 실제로 합부를 실제로 마지막에 결정짓는 강사는 논술 강사잖아요. 그래서 합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요 부분 집중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요거 최근 제가 명인에서 근무한 지 4년 정도 되는데요. 네, 최근 올해 입결도 뽑을 거니까요. 자, 최근 3개년 주요 입결, 이고요. 자, 그래서 요런 자료들은요, 이 합격자들 보시면, 최근 3년간 제가 수리 논술로 합격시킨 누적 합격자 수가 278명입니다. 자, 요거는요, 퍼센트로 따지면, 50% 정도 됩니다. 자, 매년 50% 정도의 합격률을 뽑아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으면 이거는 거의 상수로 봐도 되죠. 그래서 그만큼 자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 합격한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했는지 수강 후기 이런 부분들 지금 담아봤는데요. 자,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요. 자, 여러분들 네이버에 입시연구소 마음 쳐보시면요. 오늘 설명회 했던 이 자료 자체를 다운받으실 수 있게 올려놓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입시연구소 마음에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요거 다운받으시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자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집중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24년 논술 전형이 어떤 식으로 준비되는지 그 부분들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계 논술 전형은요, 6,763명 모집합니다. 전년 대비 111명 감소했어요. 주요 대학은 변동 없거나 소폭 증감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년도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징적인 부분들은 동덕여대 이런 부분들이 학교가 추가됐고요. 한양대 에리카가 없어졌어요. 한양대 에리카가 논술에서 사라졌고, 그 다음에 울산대 의회가 5명 뽑았는데, 자, 요 부분이 올해는 폐지됐습니다. 요 정도니까 나머지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265명 모집합니다. 전년 대비 13명 더 증가해서 뽑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건 중앙대 의약학 및 카톨릭 약학 인원 증거. 이거 자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자료니까요. 자, 그래서 논술 전형의 전체적인 개괄적인 모습을 보면요. 자, 2023년도 전체 전형에서 3.2%를 뽑는 전형이에요. 자, 근데 올해는 3.3%를 뽑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200개 넘는 학교에서 논술 전형을 보면 3.3%밖에 되지 않는 전형이지만 실제는 우리가 논술을 신경 쓰는 이유는 그렇지 않죠. 왜냐? 논술을 보는 대학들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논술을 봅니다. 그래서 전체 주요 대학들이 논술을 몇 프로를 해당 정원에서 뽑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인원을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3%를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3%를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시 모집 비율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 2021,
자, 수시가 줄었다가 다시 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시 모시 비율이 줄었다는 얘기는 뭐죠? 정시 비율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시를 빨간 걸로 쓸까요? 네, 정시 40%. 자, 그러면 수능 논술, 수리 논술, 이과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과생들 13.5%. 자, 이렇게 뽑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정시 40%. 자, 논술 13.5% 뽑습니다. 자, 그러면 정시에서 물론 많이 뽑아요. 정시 중요합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정시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냐? 보통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주당 80시간 정도는 정시에 투자합니다. 일주일 내내 주당 계산해보면 80시간 정도는 강의 보는 거 다 포함했어요. 80시간 정도는 정시에 투자하죠. 자, 그러면 논술로 13.5%를 뽑는 이 논술에서 몇 시간이 필요하냐? 제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년 50%의 합격률을 뽑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3시간 줘주세요. 3시간 줘주시면 이 3시간 가지고 제가 논술 입결 뽑아드릴게요. 얼마의 확률로? 예, 지금 한 3년 내내 계속 50%의 확률로 뽑았으니까 이건 상수로 취급해도 되겠죠? 자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0%의 확률로 3시간 줘 주시면 제가 논술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실제로 100분율로 비교해 보면 이게 100분이다 라고 하면요, 80시간 가지고 100을 만들 때 저는 일주일에 3시간 가지고 33% 정도의 33%를 3시간 가지고 만들어 드릴게요. 해야 되는 건 사실 저는 학생들한테 과제나 이런 부분들 많이 주지 않습니다. 왜? 정시해야 되니까요. 수능 해야 되니까요. 저한테 일주일에 3시간만 줘주세요. 이거 가지고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논술 준비하는 거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80시간 공부하시잖아요. 80시간 중에 3시간만 줘주시면 제가 이거 가지고 입결 다 뽑았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논술로는 몇 프로 뽑냐? 13.5%를 뽑는다. 요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중요한 건 이거죠. 수능 최저 없는 대학이 15개의 대학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시 때 원서 몇 개 쓰죠? 6개 써요. 6개. 6개 쓰는데 최저 없는 대학 15개. 여기 붙으면 어떻게 돼요? 수능 준비한 게 헛고생 되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연세대, 그 다음에 한양대, 그 다음에 뭐 어디 있죠? 네, 이런 학교들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15개 대학은 수능하고도 상관이 없다. 그럼 여기 붙으면 진짜 1년 100% 제가 100% 합격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학이 있고요. 두 번째, 약수령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 있고요. 자, 올해는 중앙대가 과논을 폐지했어요. 그렇게 되면 올해는 특히 더 과학 논술을 보는 학교가 적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논술 입결을 결정하는 건 거의 100% 수리 논술이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특이한 부분은 과학 논술을 보는데 알고 계시면 좋겠죠? 경희대, 연세대 미래 의예과만 그래요. 아주대 의예과만, 경희대 의학학 계열만 과학 논술을 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논술 70% 이상 반영대학 100%. 여기는 그러면 학생부 상관없어요. 학생부 9등급이어도 상관없어요. 자, 논술 100% 전형이니까 건국, 선균, 연세, 경희, 이화, 항공, 덕성, 동덕, 항공 이런 데 전부 다 논술 70% 이상 반영, 100% 반영은 됩니다. 한양대, 그 다음에 서강대 이런 대학들 실제 반영 비율 논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논술에서 최저 기준은, 수능 최저 기준은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부 비중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 논술 입결은 누가 만드냐? 네, 논술 잘하면 논술 합격합니다. 논술 준비 잘하시면 논술로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논술로 입결이 필요하신 분들은 논술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준비하시면 이 부분들은 수능 최저가 약한 추세, 그 다음 학생부를 점점 반영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훨씬 더 논술 전형이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질 반영 비율, 자, 주요 대학 학생부 전형으로 합격하시려면 70% 이상이 1.5등급 이내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학생부 전형으로 수시 때 학생부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논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많이 빼는 대학, 숭실대 같은 경우 1에서 5등급 정도가 8% 정도 빼요. 근데 숭실대가 1등급을 쓰진 않잖아요. 2등급이 숭실대를 쓰진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실질 반영은 1등급하고 5등급 차가 4%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대학들 거의 반영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뭐 6등급이 넘어가면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제가 원서 쓸 때 직접 개입해서 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상담을 컨설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논술 전형을 수리 논술 하실 때 가장 힘든 부분 사실 이거예요. 자, 수원수투를 보는 대학, 수원수투 미적분을 보는 대학, 수원수투 미적분 기하를 보는 대학, 수원수투 미적분 확통을 보는 대학, 수원수투 미적분 기하 확통을 보는 대학. 자, 이렇게 학교들이 선택 과목 하나만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자, 우리 수업은 수원수투는 기본이죠.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미적분은 기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준비했어요. 재작년에도 이렇게 입결 다 뽑아냈습니다. 어떻게? 자, 원서 쓰기 전까지는 수원수투 벽에 집중할 겁니다. 그건 왜 그런지 좀 이따 자료로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면 9월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9월에 뭘 하죠? 원서를 쓰죠. 원서 쓰고 나면 여러분들이 실제 기하가 필요한지 확통이 필요한지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요것들은요, 원서 쓰고 나서 기하 확통 한 달 반 만에 완성시켜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도 요 한 달 기간 동안에 기하 확통 완성시켜 드렸고요. 올해는 제가 그 인강 툴을 이용해서 기하 확통을 조금 더 풍성하게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좀 타이트하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 진행가 되는 과정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 수리논술 준비하시면서 제일 힘든 부분들이 이거예요. 미적분 선택하는 학생들이 기하 확통 어떻게 준비합니까? 저 기하 확통 하나도 모르는데 다 몰라요. 어차피 다 노베 있습니다. 왜냐면 수능을 선택을 그 과목을 했는데 다른 과목을 공부할 리가 없잖아요. 그거 논술에서 나올 것만 제가 선택과 집중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수업을 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제일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 첫 번째는요. 문제 맞춰드릴게요. 2021년도 한양대 기출 제가 숫자까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자, 요것만 설명하면 좀 그래서 제가 요번에 파인할 때 설명했던 자료인데요. 문제 잠깐 볼까요? 요거 부등식 모양 보이시나요? 자, 요 부등식. 어이구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은데 자, 요거 저희가 커리에 담았던 내용이에요. 자, 요거 팁 2, ln, 그 다음에 t분의 1. 요 모양만 잠깐 볼게요. 실제 문제 풀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전날에 파이널 전날에 풀었던 문제 2022년도 서강대 11월 20일 날 나왔던 기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요거 부분은 실제로 서강대에서 2022년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똑같이 맞췄습니다. 한양대 문제 맞췄죠? 보여드렸죠?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한번 잠깐 볼까요? 함수 fx 1 플러스 x분의 1 x 증가함을 보이시오. 구간 0부터 파이에서 증가함을 보이시오. 자, 요거 그 전날에 풀었던 11월 19일 날 풀었던 파이널에서 풀었던 문제예요. t 대신에 x 들어온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정확하게 똑같이 맞췄죠? 자, 그리고 제가 그거 실제로 보여드리는 거는 한글 파일을 제가 사실은 수정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월 19일 날 그래서 작성한 날짜는 11월 17일 날 오후 4시 31분으로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풀었던 문제 증가함수를 보시오. 진짜로 맞춰 오시면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날짜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아예 똑같은 문제 맞춰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것도 2022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만족하고 모든 양의 시도 모양만 볼게요. fx-2fx 그 다음에 f 리미트 2의 n승 값을 구하시오. 자, 요거는 제가 연대 파인 할 때 했던 문제인데 문제 한번 볼까요? 네, 완전하게 똑같죠? 네, 실제로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 풀었어요. 네, 그래서 네, 맞춰냈습니다. 작년에 5개의 문제를 맞췄어요. 자, 요거 이화에 대해서 출제했던 문제예요. 타원, 직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실수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25일날 자, 시험은 27일날 봤거든요. 25일날 파이널 때 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숫자만 달라요. 자, 정확하게 그 K를 구하는 내용까지 똑같습니다. 학생들 시험 보고 나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말들을 사실은 많이 듣습니다. 올해도 그랬고요. 그래서 올해는 나온 문제 가지고 또 어떻게 맞췄는지 또 보고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뭐냐? 문제 맞춰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맞춰드릴게요. 준비하고 연구해서 여러분들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최대한 비슷한 모양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상 문제들을 맞춰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두 번째, 그렇지 않더라도 입결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 보시면 이게 그 네이버에서 그 연구소 들어가면 자료 드릴 거예요. 자, 저희가 분석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출제 빈도 분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난이도 분석합니다. 자, 이건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세부급값 분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원 분석합니다. 자, 이런 거 분석해요. 맨날 하는 일이 분석이에요. 그리고 나면 자, 학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3시간 동안 들어와서 해야 되는 일은 시험 열심히 보고 수업 열심히 들으면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분석하고요. 매주 1대1로 저희는 그 대면 첨삭이 1대1로 자, 온라인으로 진행돼요. 자, 그리고 공부의 온도 밴드에서 질문할 수 있는 상태로 다 피드백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열심히 본 그 문제들은요, 저희 연구소에서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적 처리를 해서요, 자, 이건 작년에도 실제 컨설트 했던 시트인데, 아시는 어머니들 실제 받아보신 분들은 이 자료 받으신 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건 뭐냐면, 자, 이겁니다. 이 아이들, 합격한 아이들이요, 실제로 논술로 합격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정시로는 이 대학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수능 보고 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시험장 들어가서 합격한 아이들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은 뭐냐면요. 자, 실제로 본인이 수능으로 만들었던 퍼포먼스, 학생부로 만들어낸 퍼포먼스 훨씬 더 위에 있는 퍼포먼스를 잡아내는 겁니다. 강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 성적을 분석해서 어디에 써야 합격할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합격률 확률이 제일 높은지 그 부분들을 이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했던 그 자료들 갖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올해는 학생부도 저희가 지금 트라이 하고 있다. 잠깐 자료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자, 초반에 저희가 기초 완성하기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수리논술은 수능하고 되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잡아야 되는지, 핵심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완성을 하고요. 자, 다음 한 번 더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전 파트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때 기하 확통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특강으로 우리가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인강이나 이런 부분들로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파이널. 자,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가 쌓는 이유는 다 이겁니다. 수시 지원을 어디다 써야 여러분 아무데나 원서 쓰면 입결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 하나하나 저희가 실제로 어디 써야지 합격률이 제일 높은지 아이들 개개인에 맞춰서 실제로 본인이 정시나 학생부에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들을 갈 수 있도록 자신의 퍼포먼스들을 체크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대학별 직중 대비거나 수능 전, 수능 전후 파이널 대비 이렇게 해서 1년 커리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마무리로 말씀을 하나 드릴 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쯤이면 벌써 이제 학생부는 가닥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로 충분히 입결을 뽑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학생부로 입결 뽑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학생부로 입결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수능 정시가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럼 수능 정시가 진짜 중요한데 중요하다고 잘 보는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6월, 9월 모의고사 잘 봤다고, 모평 잘 봤다고 수능 점수 잘 본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일 하루에 보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자, 그래서 학생부 대상자가 아니라면, 6장을 전부 다 학생부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연히 정시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논술을 추가로 준비하는 건 전 필수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자기 정시러라고. 그래서 정시만 준비하겠다. 정시에 올인하겠다. 그게 사실은 안타까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논술 합격하는 거 힘들어 보이니까. 그래서 피하고 학생부는 이미 좀 어렵고 그래서 피해서 정시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긴 정시러라고 정시에 올인하겠다고 자기가 마치 선택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제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수능으로 학생부로 입결을 못 뽑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과에서는 논술로 뽑는 인원수가 상당합니다. 비율로는 많은 인원들 뽑아요. 이거 논술로 입결을 강제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준비시키겠습니다. 제발 논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보여주고 증명했잖아요. 자, 지금 여기 김성수 대치 명인학원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준비시켜서 논술 입결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